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파르타쿠스.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하얗게, 진짜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오디세이를 한번 출발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 우리가 재미있는 게 참 많은, 아는 인물들이 참 많은 얘기예요. 뭐냐, 제가 스파르타쿠스를 왜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안타깝게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앤디 필드가 이제 처음에 트라키아 지역에 있을 때는 저처럼 장발했다가 이렇게 막 수염 막 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는 이제 머리가 짧아지죠. 근데 그리스의 그 조각이라든지 이게 헬레니즘 문화권 그쪽이기 때문에, 로마도 이 헬레니즘 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앤디 필드 버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디테일을 잘 못 잡으니까 손이 앤디 필드랑 별로 안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 조각 그거를 그릴 걸 그랬나? 굉장히 사실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상당한, 딱 봐도 상당한 그 괴력의 소유자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또 그러면서도 외모가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힘 좋게 생긴 그 스파르타쿠스가 바로 살았던 시기가, 그 드라마 제가 재밌게 보고 앤디 필드 참 안타깝게 이렇게 그랬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앤디 필드 찍었던 적이 있죠. 에 대한 그냥 브이로그 같은 거, 수술받기 전날인가 찍은 적이 있어요. 앤디 필드 다큐인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좋아합니다, 앤디 필드를 보다가 이제 그 양반도 굉장히 힘든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움에서 좀 벗어난 그 모습, 나는 이 다음 그 여행이 궁금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인상적이어서 수술 전날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앤디 필드가 막 이렇게 막 장발에 막 이렇게 하던 게르만인이에요. 트라키아 쪽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로마의 노예로 이제 와서, 노예로 오면 그냥 구경거리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맹수나 다른 그 검투사에게. 로마 시기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오락이에요, 오락. 스포츠라고 보기에도 너무 잔인하고 하나의 오락이죠. 근데 그 시기가 바로 마이너스 1세기예요.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술라 이후에 마리우스 술라, 이 군인들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잘 아는 군인이 나와요.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그리고 그 유명한 카이사르. 요 시기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예수 시기하고도 멀지 않고, 이 시기를 통과하는 그 시기에 바로 스파르타쿠스가 나오는 거죠. 스파르타쿠스, 바로 폼페이우스 요 시기에 스파르타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금 말했던 유명한 세 사람 있죠. 이제 드라마가 우리한테 더 유명하지, 이제 그거 본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고, 이 세 사람이 바로 삼두정치, 괴물정치를 하는 거죠. 삼두정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괴물이란 뜻이에요, 괴물. 공화정이 아직까지는
공화정이 다시 그 군부 독재에서 이렇게 딱 간신히 빠져나온 다음에 폼페이우스로 굉장히 견제를 하거든요. 각각 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면 현대적으로 볼 때는 폼페이우스는 뭐 아주 유능한 장군인데 나머지 능력은 이제 좀 떨어져. 그리고 크라수스 같은 경우에는 재력가, 아주 이제 밝은 양아치 재력가예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는 승자의 그 기록이니까는 전체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상당히 그냥 단순히 폼페이우스 같이, 폼페이우스도 이제 승자의 기록에 기록이 된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일들 자체, 있었던 팩트, 이벤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카이사르는 굉장히 좀 머리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마리우스의 부하가 술라였어요. 술라의 부하가 폼페이우스였어요. 이 군부 독재는 계속해서 부하들이 이렇게 섬기던 주군을 아주 잘 섬기다가 다시 이 군부 독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두환이 박정희를 아버지로 모셨대죠. 그리고 군부 독재는 이어지죠. 마찬가지로 군부 독재는 또 이어져요. 마리우스에서 술라로, 술라에서 폼페이우스로. 각각 근데 업적들이 있죠. 각각 어딘가를 해결을 했죠. 군을 가지고 뭘 해결을 했죠. 그때 군부 독재는 그래도 뭘 해결을 좀 한 사람들이야. 이를테면은 최영, 이성계 이런 장군들은 실제로 외부의 그 위협에서 해결을 해서 신망이 높았잖아요. 신망이 높았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아니, 현대산 얘기하지 말자. 근데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를 해결을 했을까? 바로 에스파냐예요. 히스파니아, 카르타고노바, 이 부분이. 그래서 모로코가 결국 졌죠. 프랑스에 그 2대0으로 졌는데, 음바페라고 하는 뭐, 야, 메시하고 음바페 볼만할 것 같아요, 결승. 근데 저는 이제 메시를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나이가 있어도 아직까지 날아다니니까. 그 놀라운 움직임 같은 게. 근데 이제 거기 관계도 양쪽도, 프랑스는 전승국이기 때문에 현대사까지도 계속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프랑스 중심으로 6.8 혁명이 일어난 거고, 모로코도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음바페의 그걸 보고 싶기도 하면서도 모로코의 선전도 되게 좀 바랬던 바라면서 봤어요. 근데 이 모로코는 아프리카 쪽이지만은 유럽적인 요소가 있고, 스페인은 유럽이지만 이슬람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거야.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삥 둘러싼 곳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프리카적, 아랍적, 유럽적 요소가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람블라의 궁전도 있지만 세고비아도 있잖아요. 이베리아 반도에 헤라클레스의 기둥도 있고, 또 이슬람 유적도 있고,
세고비아는 기타. 우리 아빠가 이제 내가 국민학교 때 아빠한테 5학년 때 코드를 배워가지고 쳤는데 세고비아 기타를 그거는 근데 제가 20대 여행 가서 망가뜨려 가지고 죄송하네. 아빠가 되게 비싼 돈 주고 산 기타인데 세고비아에는 또 로마식 수도교 있죠. 이렇게 되면서 물 기레문 하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다 모듈화된 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관건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양쪽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결국에 십자군 전쟁 때라든지 이런 때도 피핀, 까를루스 이런 사람들이 그 쪽에서 이제 막아내는 거잖아요, 이슬람 세력을. 그러니까 그쪽은 섞여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참,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가 반독립 상태였어요. 로마가 이제 어느 정도 지중해 제해권을 잡는다, 둘레를 잡는다고 해도 이게 늘 비슷한 정도로 잡았던 게 아니라, 저 소리가 너무 크겠네. 거기가 속수가 독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지중해 둘레에도 많았고, 위쪽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런 용사들이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를 바로 폼페이오스가 가뿐하게 가뿐하게 정복을 해버리죠, 에스파냐 지역을.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이제는 앞쪽에 군부 독재처럼은 안 돼. 왜냐면 이제 원로원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계속 견제를 엄청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란다. 이 폼페이오스가 자진해서 이제 군대도 해산하고 이렇게 해도 곱게 안 봐. 이게 제대로 뭐 집정관 해가지고 뭘 하고 이러는 게 되게 어려워.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 외에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밝은 양아치였던 크라수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을 모아요, 양아치적인 방식으로. 이를테면은 소방서를 건립을 해. 소방서를 세워요, 소방서를. 로마는 물도 이렇게 물길도 있겠다. 그걸 한 다음에 119 신고 갔다 와. 그러면 딱 소방차 출동을 해. 그때 소방차는 물론 아닙니다. 근데 출동을 했다고 쳐. 지금 얘기로 바꿔야 조금 실감이 나니까. 그러면 이런 건물에 딱 출동을 했어. 그런 다음에 크라수스가 이제 호수를 켜는 게 아니라 흥정을 해요, 흥정을. 그래서 흥정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불을 꺼야 되니까는 가격을 낮출 만큼 낮추지. 근데 너무 심하게 낮추면은 이제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빌미로 건물을 사들이는 거야, 건물을. 안 꺼줘. 넘겨야 돼. 결국은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그 부동산을 수요하게 돼요, 소유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 비상하니까는 이제 군사력이 있는 쪽이랑 함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손을 잡는 거야. 그 원로원이 너무 세니까, 다시 되살아났으니까, 군부 독재가 어느 정도 이제 한두 차례 이렇게 2차례 정도 하고 나서는
원로원이 견제를 하단 말이야, 귀족들이. 근데 이때도 폼페이우스는 활약을 또 하죠. 뭐냐면은 폼페이우스가 에스파냐에 가 있는 동안에 스파르타쿠스가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키는,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게 이제 그때예요. 그 잠깐 비었던 사이에 그 군대가 없는 거야. 크라우스는 양아치지만은 군대 쪽은 잘 모르거든. 부동산 뺏는 거에 특화된 인물이야. 근데 그 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공화정도 막 원로원도 막 어영부영하고, 이제 원체 센 애들이야. 근육이 앤디 필드보다 더 좋아. 실제 스파르타쿠스는. 근데 맹수들이랑 싸워서 이기고, 거의 비슷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때 그 검투사잖아요. 그때 바로 권투사도 있었습니다. 만화에 있는 거 세스터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스포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락인데 굉장히 잔인해요. 요 너클 여기에다가 뭐 박아서 이렇게 하고, 눈알 빼기 이런 거 정도만 금지되고, 나머지 다 그냥, 그러니까 잔인하게 막 사람 죽이는 거를 즐기는 그런 문화야.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는 살은 안 부고, 세스터즈가 복싱의 역사상 중량급이 아닌데 계속 챔피언을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엄청 잘 싸웠던 모양이에요. 나는 이제 그런 이유를 뭘로 보냐, 그 만화책에는 그래도 거의 복싱으로 그려지거든요. 복싱 룰 거의 그대로 그려지고 하는데, 어떤 스포츠 룰로는 체중이 20kg 넘게 차이 나면은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거의 이기는 게 스포츠에선 힘들고. 근데 세스터즈가 했던 검투사 말고 권투사 말하는 권투사, 복서, 이거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싸움에서는 체중이 적어도 이길 수 있죠. 싸움에서는. 근데 이제 그 만화에서는 이제 거의 지금의 복싱으로 그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실제 기록만 봐도 굉장히 잔인한 싸움이었죠. 그 싸움에서 중량급들을 다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세스터즈가.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검을 쓰는 사람이고, 굉장히 진짜 무시무시한 그런 노예들이야. 그걸 우리의 맹수들만 가다 놓은 게 아니라 그런 검투사 가다 놨는데, 이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시즌 1이 끝났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죠. 아니 스파르타쿠스 말고 앤디 필드가 돌아가셔가지고 30대인데 너무 안타깝죠. 이 시즌 2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안 봤어요, 그냥.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다 게르만족으로 크게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그 안에 종족 나뉘고 부족이 나뉘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트라키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야. 오랑캐들. 그러니까 그 위로 이제 막 진격을 하는데, 막 이제 엄청 잘 싸우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크라우스가 용병을 써요. 용병을 써서 어떻게 막아내고, 때마침 폼페이오스가 딱 오면서 잔당들을 완전히 처리를 하고, 수천 명을, 이게 지금 예수시기 근처잖아요, 거의. 어떻게 죽였을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검투사들을. 그 즈음에 이제
진짜 머리 좋은 시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카이사르가. 이게 바로, 나 이번에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날씨가 춥고 눈이 엄청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만 하나 그렸어 아까.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안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막 어마무시한 인물들이 다 동시대인인 거야. 그러므로 해서 첫 괴물 정치,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참인 거예요. 그 즈음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고, 이제 얼마 오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예수도 등장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근데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느냐? 스파르타쿠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 더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다음번에 좀 더 재밌게 하죠.